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젠더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의사소통에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도, 부호화, 그 다음에 해석, 이해, 피드백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젠더 커뮤니케이션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의도, 부호화, 해석, 이해, 피드백이라고 하는 5가지 과정이 남성과 여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남성하고 여성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부인이 아침에 여보 나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혹시 결혼하셨으면은 결혼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보 나 머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약 먹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해달라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설명해달라고 하죠. 네. 반응이 이미 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흔치 않은 분들이에요. 보통은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은 뭐냐면 약 먹어, 병원 가, 쉬어. 왜냐하면 남성들은 말이에요. 의사소통의 의도 자체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의사야, 신이야, 뭐야, 내 두통을 어떻게 해결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프다는 것만 좀 알아줘도 괜찮잖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관계 형성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표현할 때도 남성들은 굉장히 아주 간단명료하게 최소화해서 할 말을 맨 앞에 딱 합니다. 약 먹어, 끝. 그런데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말하는 것도 아주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게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조금씩만 다르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특히 이 피드백에서 남녀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성들은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를 표현하는 부호화보다 피드백이 더 많은 적이 더 많아요. 근데 남성들은 제가 이 남성들의 피드백의 특징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봤는데 특징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안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특히 여성의 대화의 특징은 돌려서 얘기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없도록 표현하고, 남성들은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사회에서 이미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인식하고 사회가 여성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식에 맞춰서 저는 행동하죠. 남성들은 사회가 남성에게 신뢰감을 받는 방식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이 문제 이런 힘든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사실 속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남성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빨리 해라.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할 말을 해. 그리고 딱 듣고 나면 A로 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엄청난 낮은 평가를 받고 엄청난 욕을 먹으니까 그래? 영혼 없는 말이라도 이걸 한참 한 후에 화내지 않고 기분 나쁠 때는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잘못된 걸 얘기하고 다시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남자답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바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신뢰감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외모가 50%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얼마나 미인이고 미남이고 잘생겼느냐 그것보다는 얼굴에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모는 이제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 걸음걸이, 액세서리 이런 걸 통한 느낌이 전체의 신뢰감 중에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얼굴 표정이 가장 중요해요. 얼굴 표정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중력을 약간 거슬리면서 살짝만 얼굴을 팽팽하게 당기고 미소를 지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있어도 훨씬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외모만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사운드가 미치는 영향이 40%나 된대요. 사운드라고 하는 건 이제 목소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중저음. 나 중저음이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정확하게는 못 듣죠. 근데 저보고 홈쇼핑에 좀 나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홈쇼핑 나가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못 팔아요. 홈쇼핑은 약간 업된 상태로 얘기하셔야 돼요. 홈쇼핑에서 중요한 건 신뢰감이 아니고요. 우리를 약간 흥분시켜서 뭔가 욕구를 일으켜야 되는데 너무 신뢰감.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예요. 어떠십니까? 본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한국어 할 땐 좀 높아요. 한국어 할 때 높아요? 네, 일본어 할 때는 그나마 좀 편하게. 그 얘기를 일본어로 해주시면. 일본어를 잊어버렸어요. 네, 일본어를 잊어버렸어요. 일본어를 잊어버렸어요. 日本語で話すときはもうちょっと声が低いですね。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고 높이 떠 있는 목소리하고 중저음 중에는 우리가 이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중저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하는데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누가 중저음이에요? 남성이 중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만 해도 남성의 훨씬 신뢰감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질문하기 굉장히 민망한 질문인데 제 목소리 어떠세요? 이런 반응이면 안 돼요. 네. 제가 목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보통 되잖아요. 원래는 안 이랬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제가 이런 목소리였거든요. 되게 맑고 밝고 경쾌한데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목소리를 가지니까요.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건 정말 믿음직해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 갖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을 한 거예요. 하길 잘했나 봐요. 반응이. 네. 이거 아나운서들도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아나운서 톤으로 하느라고 연습 많이 했는데 특히 신뢰감을 줄 때 이게 이제 목소리의 톤도 약간 낮은 게 중요하지만 억양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톤의 변화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 톤의 변화가 적어요? 남성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획득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의사소통의 5단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미 생각한 상태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거 말고 그러면은 뭐 외모와 사운드만 잘 되면은 완벽하냐?
내용은 상관없냐? 그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이 외모 굉장히 좋고 목소리 굉장히 좋은데 내용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멋지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외모와 사운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5%가 완벽하게 채워져야 된다. 또 외모와 사운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소리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찡찡거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의 핵심은 내용을 완벽하게 채우는 것.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첫인상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사회적인 기준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사회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남성들도 매 순간 정확하게 정답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물쭈물하면 뭐라 그래요? 여성들이 우물쭈물하면 넘어가는데 남성들이 우물쭈물하면 남자가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기대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남성에게만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것을 왜 이럴까에 관해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가장 일반적인 사람 평균적인 연령대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잭바질의 청바지 구입 프로젝트 해서 요게 이제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쇼핑몰이에요. 요 메이시스, 제이스페니, 시얼스라고 하는 요 세 개가 백화점이에요. 이거를 요렇게 다 이 점포처럼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하나의 쇼핑몰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어디냐? 요 두 사람을 요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여기 이제 이라고 하는 청바지 파는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 가서 청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오십시오라는 미션을 줬어요. 둘이 같이 출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잭은 출발해서 바로 가서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 6분 걸렸고요. 33달러짜리 청바지를 딱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가서 청바지 주세요. 괜찮은데 입어볼까? 원래 이 사이즈 맞아. 계산하고 오는 거죠. 근데 같이 출발했는데 질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와? 한참 기다렸어요. 얼마쯤 기다렸을까요? 1시간? 어머. 무지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이런 경로로 돌아다닌 거예요. 는 안 가고 딴 데 가고 심지어 을 지나쳐서 딴 데 갔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청바지를 사갖고 왔는데 3시간 26분 걸렸고요. 사용한 금액은 $876. 876달러짜리 청바지를 샀느냐? 아니죠. 여기 중간중간 다니면서 매장에 들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남성들은 대화의 핵심, 소통의 핵심은 뭐라고요? 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청바지를 사는 게 핵심이에요. 사갖고 오는 게 미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이번에는. 그 옆에 매장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런데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뇌파 검사를 쭉 해보니까 청바지 사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놀라운 거는 여기 말고 다른 부분도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 언니 귀걸이 하나 보고 가세요. 그래요. 어머 전 청바지 사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걸이 장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 언니 청바지는 다 거기서 거긴데 언니 귀에다 예쁜 거 하나 딱 걸면 완전 살겠다. 듣고 보니까 우리 집에 귀걸이가 200개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할만한 게 없었어. 그래 이거 뭐 비싸지도 않은데 하나 사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남성들은 청바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반 동안 청바지가 반짝반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쇼핑몰에 가시면은 요 가운데 쇼파가 많이 있어요.
소파를 뒀어요. 제가 가봤더니 소파에서 쉬고 있는 건 주로 아빠와 아들들이에요. 엄마와 딸은 매장에 있어요. 소파에서 쉴 수 있는 시간 20-30분이 안 넘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쇼핑몰에는 PC방도 놓고 볼링장도 놓고 심지어 극장까지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3시간을 같이 쇼핑몰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실험을 한 게 마케터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근데 팔려고 보니까 다 똑같은 소비자가 아니라 남성 소비자와 여성 소비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더 많이 팔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뭘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남성과 여성이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내가 머물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매일 다니잖아요. 강의 많이 다니면 여성이 거의 없는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아, 오늘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어요. 여성만 있잖아요. 오늘은 일찍 끝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요. 가장 좋은 건 적절하게 반반 정도 있을 때, 딱 반은 아니라도 비슷하게 있을 때가 확실히 강의를 듣는 분위기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문제